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터닝포인트 11 진행의 원인주입니다. 어제 나들이 많이 나가셨을 것 같은데 날이 정말 좋았죠. 외투도 필요 없는 따뜻한 봄 기온이 물씬 느껴지는 날씨였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추워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봄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한 번씩 좀 외투가 필요한 날들이 있을 텐데 우리 시장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전 거래일까지 이틀째 뜨거운 상승세를 시연하다가 오늘은 숨 고르기 정도 이렇게 쉬어가는 날도 있어야겠죠. 코스피가 0.2%가량의 숨 고르는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742선 지나가고 있고요. 전 거래일에도 이렇게 쉬어갔었죠. 코스닥 시장은 오늘은 상승을 아주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1%대의 급등세 913선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함께 보시죠. 전일장 코스피가 쉬어갔지만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강력하게 나타났는데 오늘은 소폭이지만 그래도 순매수 기조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173억 원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순매수 기록 중이고요. 개인이 전거래일 매도해서 매수로 포지션 다시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관의 매도 포지션입니다. 950억 원 매도 우위 이 시각 현재 포착됩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볼까요? 여기는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 특히 외국인의 매수 규모가 적지 않게 나옵니다. 763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이고요. 오늘은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만 홀로 1,000억 원가량의 팔자세 기록 중입니다. 외국인이 어떤 종목 담아갈까요? 이어서 체크해 보시죠. 순매수 탑10 종목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전거래일도 외국인이 반도체 투톱을 담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베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도 7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저PBR주, 밸류업 관련 기업들은 매일매일 조금씩은 모아가는 양상이죠. 오늘도 꽤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물산, KB금융 놓지 않고 담아가고 있고요. 반도체는 한미반도체 지난주 금요일에 수주 공시 나온 거 체크해드렸죠. 외국인들이 오늘 추가적으로 담아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반도체 꽤 많이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방산주 눈에 띄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요즘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말 사이에 많이 고조됐던데 외국인들은 이런 방산주를 모아가고 있다는 것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불을 뿜고 있는 바이오 대장격으로 급등하고 있는 HLB 그룹주도 외국인 담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순매수 탑10 확인을 해보실까요? 에코프로 BM 담고 있습니다. 오늘 배터리의 힘으로 인해서 코스닥 시장의 질주가 한 축을 또 담당하고 있는데 기관의 순매수세 이어지고 있다는 점 눈에 띕니다. HLB 생명과학 외국인과 함께 담아가고 있고요. 바이오 쪽에서는 오늘의 대장의 질주는 삼천당 제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 마치고 시간 외 거래 지나고 나서 공시가 하나 있었는데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시밀러에 대한 계약 공시죠. 유럽의 서유럽 국가와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비공개를 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기대감을 한 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꽤 마켓쉐어가 큰 치료제 쪽이거든요. 그래서 장 초반부터 상한가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자, GST 같은 일부 반도체, 리노공업 눈에 띕니다. i3 시스템은 방산 쪽으로 봐야겠죠. 여러 가지 오늘 두루두루 외국인과 기관이 다양한 종목군들을 모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순매수 좀 체크해 보실까요? 여기에도 한미반도체 눈에 띄고 반도체 투톱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가 장 초반부터 좀 유입이 되면서 불을 뿜었던 그런 양상이고요. 또 한 가지 배터리가 좀 다시 힘을 내줄 수 있을까요? 프로그램 순매수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도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가 많고 있는 삼성 SDI는 메이저 주체에서 최근 꾸준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배터리까지 점검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옮기겠습니다.
탑10 전략 이분과 함께합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코스닥의 질주 배경 네. 뭐라고 보세요? 일단 뭐 2차 전지랑 제약바이오가 살아나서 코스닥을 끌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총 상위 종목들 보면 뭐 이제 에코프로 BM이 오랜만에 좀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뭐 LNF도 좋은 소식 있었는데 이제 코스피로 이전을 했죠. 예. 이것도 영향을 좀 준 것 같고, 뭐 에코프로는 나름 뭐 이제 그 니켈 광산 관련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좀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네. 일단 지금 뭐 제약바이오 쪽도 지금 뭐 HLB부터 시작해서 지금 삼천당 제약까지 좋은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어서, 일단 코스닥을 주로 이끌고 있는 뭐 반도체 장비들도 여전히 좀 좋은 흐름이고,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바이오까지 좋으니까 네. 코스닥은 이제 좀 더 달리는 모습이고, 근데 외국인 수급도 뭐 괜찮은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코스피는 조금 이제 쉬어가는 국면이 계속 나오고 있다. 약간 이제 2,750선을 넘어가면 누르는 이제 그런 힘들이 약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서, 아직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매수가 이제 단기간에 들어왔다가 조금 쉬는 국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쉰다. 꺾인 게 아니라 쉰다. 이렇게 보시고. 중소기업들이 이제 중소형주들의 질주가 오늘 있고, 힌트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도 있고. 제약바이오 먼저 갈까요? 오늘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 많아요. 수주공시라고 해야 되나요? 독점 계약 공시죠. 계약 공시. 예, 삼천당 제약을 중심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데, HLB 계열사들의 질주도 요즘 뭐 남부럽지 않거든요. 네. 그 이전 상장목 기대감이라고 봐야 될까요? HLB는? 그러니까 HLB는 뭐 물론 이제 그 코스피 이전 관련된 얘기도 있지만, 네. 사실은 이제 5월 중에 나올 만한 가장 큰 뉴스를 기다리는 거죠, 사실. 그래서 간암 1차 치료제, 예. 그게 칼레니주밥과 같이 이제 병원에서 진행했던 것들이 이제 1차 치료제 선정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고, 계속 보험 관련된 등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상용화될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1차 치료제라는 부분, 또 위암도 3차 치료제로 예전에 한번 지정된 적이 있었는데, 예. 그것도 1차 치료제로 변경 신청하겠다라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전히 그 리보세라닙 관련돼서 이제 오랫동안 진행해 왔던 것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뭐 HLB 그 강성 주주분들은 뭐 예전에 뭐 2만 원대부터 갖고 계신 분들 아직도 갖고 계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때도 버티셨던 분들. 그렇죠. 8만 원까지 올라갔다 다시 또 2, 3만 원대까지 떨어졌는데도 버티신 분들 많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그 회사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HLB는 그 사이에도 많은 회사들을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합병을 통해서 예. HLB 군단을 만들었죠. 그 안에 이제 뭐 제약도 있고 생명과학도 있고 각각의 이제 역할들이 다 있는데, 예. 지금 특히 이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 개발을 또 이제 하고 있는데, 최근에 1,500억 유상 증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하루 빠지고 다시 올라오죠. 예, 예. 이렇게 결국에는 기대감이 여전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행복하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접근하기 좀 어려운 상태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규는 좀 고민을 해야 되고 보유하신 분들은 즐기면 된다 이 말씀이시고, 지금 이 두 종목은 워낙 강하기 때문에 HLB 군단이라, 그러면 그 밖의 바이오에 대한 의견 어떻게 주시겠어요? 일단 뭐 삼천당 제약은 원래 로드맵에 있었던 것들이 하나씩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일리아 관련돼서 네. 그 지역마다 계약을 계속 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유럽향 계약이 나오면서 또 한 번 질주를 하는 건데, 워낙 이제 유럽 시장 쪽이 황반변성 예. 치료제가 많이 필요해요. 예, 그 그래서 서양인들이 많이 앓는. 그렇죠. 항방변성이 서양들이 좀 많이 걸리고 국내도 이제 요즘에 환자들이 좀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삼천당 제약이 이게 이제 사실은 이거 관련돼서 기대감 계속 있었던 회사고, 맞아요. 오래됐죠, 사실. 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제약바이오 말씀드릴 때 연구 개발을 한 지 오래된 약들을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근본 있는 회사들을 찾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예, 결국에는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 HLB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게 리보세라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중국에서 그 위암 치료제로 쓰고 있는 물질이거든요. 예, 이 물질을 가지고 이제 확대 적용을 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물질 자체는 확인된 물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이제 확신들이 있는 거죠. 그분들은.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알테오젠도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기술력이 워낙 대단한 회사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그런 결과물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 유한양의 오스코텍 다 마찬가지입니다. 레고캠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나름 업계에서는 알아주는 업체들, 기술력이 인정받는 업체들 중심으로 지금 성과물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신규 상장된 종목들도 좋고 뭐 여러 이제 새로운 것도 좋지만 예. 그쪽은 변동성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차라리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지금은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요. 예.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좀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종목별로. 그래서 왜 이 종목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지를 예.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단순히 그냥 HLB 올라가니까 HLB 테라피틱스 따라 살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하시다 보면 뭐 잘못하면 또 한번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삼천당제약은 금요일 날 좀 이상한 루머도 돌면서 빠졌는데, 맞아요. 그때.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항상 이렇게 조금 장난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예전에 한번 6만 원대에서 그 5만 원대였는데 6만 원대였는데 그랬던 것 같은데 20만 원까지 올라갈 때도 한 3일을 내리 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세 분출을 줬는데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뭐 개미 털기, 물량 모으기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휩소. 그래서 하죠. 이제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는 이 변동성을 이겨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예. 조금 더 회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바이오는 그래서 하시는 분들만 주로 많이 하시죠. 그래서. 예. 사실 이제 애널리스트도 생명공학 전공인이거나 이제 이쪽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커버를 하는 편이죠. 약사 어려워서. 출신들도 많이 하시고. 맞아요. 네. 쉬운 영역은 아닙니다. 그나마 이제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를 몇 가지 주신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파이프라인, 뭐 전임상 단계에서 많은 이제 단계 기다려야 되는 것보다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하면 제품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고, 그러니까 적응증 확대 쪽으로 맞춰볼 수 있다. 신약 물질은 뭐 그렇고 또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예. 요즘에 뜨는 뭐 레고캠이나 뭐 이런 그 지금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플랫폼을 또 갖고 있죠.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굉장히 주목을 해보셔야 맞아요. 됩니다. 예, 어디든지 적용할 수 있고. 그렇죠. 알테오젠도 결국엔 그런 형태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어떤 거죠? 제형 ADC? 변경 관련된, 제형 변경 관련돼서 SC 제형. SC죠. 예, SC. 그러면 이제 이게 여러 군데 쓰일 수 있고 또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물질을 계속 바꿔주는 그런 형태의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러면 결국엔 이 회사가 단발성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형 변경. 초콜릿 같은 경우도 초코 하나 뽑아가지고 그 과자에 붙일 수도 있고 비스킷에 붙일 수도 있고 초코 단독으로 사탕 안에다 넣을 수도 있고 초콜릿으로도 이렇게 팔 수도 있고 이렇게 제형 여러 가지 유형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이 SC 알테오젠입니다. 평가가 굉장히 높죠. 알테오젠은 사실 뭐 MSCI 편입 가능성이라서 패시브도 있는데 애널리스트 커버 수치가 굉장히 눈높이가 높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뭐 지금 현대차증권의 엄민영 애널 같은 경우가 이제 TP 30만 원 했는데 30만 원. 얼마 전에 뭐 방송에 나와서 그것도 너무 싸다라고 자기 보수적으로 잡은 거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앞으로 왜 이제 그렇게 되는지 그쵸. 계산을 다 해놨더라고요. 현금 흐름을 파악해 보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신규 접근은 어렵다 보시는 신규 거예요? 접근은 뭐 알테오젠은 조금 뭐 조정이 나오거나 좀 20만 원대에서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한 번 더 점프업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쉬었다 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종목들 HLB는 단계 너무 급등했으니까 네. 조정이 좀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나머지 지금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여전히 관심 대상이 좀 있는 종목인 것 같고 레고캠 바이오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오스코텍이나 뭐 유한양행도 충분히 저는 살볼 만한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 오스코텍.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주목받았었던 종목 그렇죠. 위주로 압축을 해주고 계십니다. 바이오였습니다. 반도체하고 배터리를 가야 되는데 배터리를 먼저 볼까요? 생각보다 배터리 그 코스닥 시장 시총 상위주들이 견조하게 지수를 이끌고 있어서 궁금합니다. 이게
찐반등인가라는 물음표 어떻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뭐 진반등인지 아닌지는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약간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술적. 이게 에코프로도 그룹도 결국엔 지금 뭐 니켈을 새로 확보했다, 뭐 광구를 확보했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왔는데 예. 이제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진반등이라고 지금 확언을 못하는 이유가 수요단이 늘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국면이 아니라 지금 공급단을 줄여서 가격이 올라오는 국면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지켜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이제 보초 쓰려고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충분히 나중에 되면 그래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길게 보면 길게 보면 중장기로 보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제 기다림에 자신 없으신 분들은 확인하고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오히려 하반기 정도에 보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가격에서 계속 사 모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LNF도 오늘 뭐 좋은 뉴스가 나왔지만 한 7년짜리 계약이죠. 7년짜리 계약이고 물론 이제 그 1년 단위로 나눠 보면 그래도 한 2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나쁜 계약은 아니고 훨씬 더 좋은 계약인데도 불구하고 모멘텀이 생각보다 약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시장의 주관심은 아직도 반도체 쪽 많이 쏠려 있고요. 반도체 바이오가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 섹터가 가장 큰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지금 뭐 작은 섹터들이 도는데 그중에 좀 큰 섹터가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는 좀 반등 정도로 나오면서 바닥 다지기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아가기에는 괜찮고 길게 괜찮고 길게 버티는 게 지루하다 하시면 성향상 안 맞을 수는 있고 뭐 6개월 이상 뭐 보유하고 계실 수 있으면 지금도 충분히 그럼 어떤 종목으로 모아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항상 그럴 때 너무 작은 종목을 찾지 마시고 뭐 LNF가 됐든 에코프로 BM이 됐든 포스코 퓨처엠이 됐든 양극재 업체는 요새 업체 중에 하나를 사시는 게 맞고 뭐 전구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뭐 에코프로 머티가 됐든 요즘 많이 빠지죠. 이제 보호에서 풀려서 뭐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이제 조정이 나오면 관심 가져보셔도 된다. 근데 이제 지금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긴 하지만 전고체도 사실은 변동성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전고체 안에서도 당장 다른 업으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레이크 머티리얼즈 가장 좋아하고요. 레이크 머티? 지금 또 어떤 거에서 수익이 나와요? 반도체 소재 TMA로 돈을 많이 벌고 있죠. 반도체 쪽으로. 그래서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그다음 태양광에 들어가는 이제 작은 선을 그려주는 알루미늄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게 이제 트리메틸 알루미늄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있고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전고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황화리튬을 이제 황화리튬 비중이 너무 큰 회사들은 조금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땐 굉장히 빨리 올라갈 수 있는데 또 떨어질 때도 빨리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로봇주 생각해 보시면 뭐 더 답이 나올 텐데 실적 안 나오고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들은 올라갈 때도 급하고 떨어질 때도 급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숫자가 그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좀 안정감을 찾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다 좋게 보지만 전고체 배터리 쪽은 너무 많이 올라갔다 싶으면 좀 정리하셨다가 또 빠지면서 하는 이런 트레이딩을 계속 해주셔야 된다. 그렇죠. 나눠서 보셔야 하죠. 실적 베이스인가 꿈의 영역인가 그거는 이제 철저히 나눠서 대응 전략을 다르게 세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뭐 좋다 나쁘다 이걸 논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패턴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꿈의 영역이 전고체 배터리. 그래서 만약에 안정적으로 보면 전고체 배터리는 지금 상용화는 안 됐기 때문에 원래 본업에서 이익이 잘 찍히는 거 다른 걸 뭘 하고 있는가가 한쪽에 이제 안전 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이제 추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대응 전략, 배터리 세워봤습니다.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하라고 사인이 주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